저는 직장 생활 시작한 지 7년 뒤 1억을 모았고 그 이후 6년 만에 순자산 30억을 만들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신기했는데 실제로 1억을 모으는 시간보다 1억에서 30억까지 가는 시간이 더 짧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가? 돈 1억을 모으고 난 후 그 1억으로 어떻게 2억을 만들고 3억을 만들게 됐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7년에 걸려 알게 된 이 부의 공식을 10분 만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나 진짜 매달 열심히 저금하는데 왜 인생이 똑같지? 사치도 안 하고 아끼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야? 아,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치솟는 물가, 점점 살얼음판이 되어가는 노동시장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무기력을 느끼곤 하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요즘 1억은 돈도 아니라고. 그거 모아서 집 한 채라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최근 SNS의 영향인지 피땀 흘려 모은 노력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일수록 고정 수입의 가치는 절하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1억의 진짜 가치는 무엇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억의 진짜 의미는 월급의 노예로 살던 노동자의 삶을 끝내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자본가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사지?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 1억을 모으는 것에 무조건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1억을 모아라 라고. 왜냐하면 1억이 된 이후부터는 이 돈이 미친 듯이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에이 설마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1억에서 2억도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희망회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자산가들의 총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서 자산 증식 속도가 이전과 비교해 월등히 빨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두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근로소득 지갑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 부동산 같은 자본소득 지갑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 지갑 하나로 생활하고 저축하지만 부자들은 근로소득 지갑에 돈을 끊임없이 자본소득 지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자본 지갑이 벌어들이는 돈이 근로 지갑을 추월하는 순간, 즉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근데 1억 원이 바로 내 인생 첫 자본 지갑을 채워 그 골든크로스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비인 셈입니다. 이 두 개의 지갑과 골든크로스 존재 때문에 첫 1억을 모으는 시간과 다음 1억을 모으는 시간 사이에는 실제로 압도적인 속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첫 1억을 모으는 과정은 긴 터널처럼 힘들죠. 그래서 99%의 사람들은 이 골든크로스를 채 경험하기도 전에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하고 맙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시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선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왜 우리는 첫 1억을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첫 번째, 복리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언덕 아래로 굴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에는 정말 티가 안 납니다. 잘 굴려지지도 않고 온전히 나의 힘으로 굴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눈덩이가 일정 크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눈을 밀지 않아도 저절로 미친 듯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혼자 굴러가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 효과는 원금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그 임계점은 바로 1억입니다. 다만 그 1억 전에는 복리 효과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럼 우리가 0원부터 1억을 모은다고 해봅시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2025년 대한민국 30대의 평균 저축액은 6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매달 100만원 모으기도 벅찬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1년에 1000만원씩 모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 7%의 투자 수익률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연 7%의 수익률로 매년 1000만원씩 꾸준히 모아도 0원에서 1억까지는 약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마저 재테크를 안 한다면 10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 자산 증식에 있어 이 8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월급만으로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8년이라니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해도 8년 4개월, 200만원씩 저축해도 4년이 넘게 걸립니다. 말이 8년이지 결혼도 하고 집도 대출로 사고 애도 낳고 하다 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 터널에서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최대한 이 긴 터널을 빨리 끝내는 게 관건인데, 진짜 문제는 우리 수입이 오직 회사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8년을 단축하려면 추가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소득원이라고 해서 거창한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추가 소득으로 월 몇백만 원을 벌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월 50만 원만 벌어도 월에 100만 원씩 모을 때보다 1억 달성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됩니다. 저도 처음엔 다들 1억을 모아야 한다길래 목적 없이 무작정 모았습니다. 제가 28살에 첫 취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35살에 손에 딱 1억 4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7년 걸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으로 돈도 날려먹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은 것도 아니고 와이프와 결혼해서 합친 돈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목표는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쥐뿔 없는데 꿈은 커가지고 10년 안에 34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솔직히 터무니없는 목표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될까 싶기는 했거든요. 10년 안에 34억을 할 수 있을까? 단순 계산으로는 1년에 3억 4천만 원을 모아야 하잖아요. 보통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접근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죠. 하지만 목표를 구체적으로 쪼개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연 4천만 원 추가 저축하고 연 20%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면 14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면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4천만 원을 좀 더 늘리면 가능할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주식을 했었고 투자 수익률에 대한 것은 제가 예전 영상으로 한번 풀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연 4천만 원 추가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 4천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기 위해서는 매월 333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하더라고요. 이건 월급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액이었죠. 그래서 저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추가 소득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학교 장터를 선택했습니다. 학교 장터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도 가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오르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저축액을 바로 이 추가 소득으로 채워 넣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못 이룰 것만 같던 10년짜리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니 돈이 붙는 속도가 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결국 10년이 아닌 단 6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처럼 물려받을 돈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추가 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본이 아닌 자본으로 인한 자산 증식의 기간, 앞서 말씀드린 스노우볼을 굴리기 전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탱짜배기로 노동수익 꾸역꾸역 모으다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억 모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억 모았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됐다는 거다. 정확합니다. 그 자세의 핵심은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노동소득의 비중을 줄이고 점점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소득과 자본소득만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8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저당 잡히며 언제쯤 괜찮아질까 하고 막연히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 소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시간을 5년, 6년으로 단축하고 남는 시간 동안 진짜 복리의 마법을 체험하실 건가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30분만 투자해서 내가 지금 월 10만원이라도 추가로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를 적는 것만으로도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억을 모으고 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만 얻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다루는 안목, 투자에 대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넘어서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이거였어요. 이제 내가 돈의 주인이 되었구나. 더 이상 월급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보험을 안 들어도 될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와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월급만 바라보던 시선을 추가 소득으로, 소비 중심 사고를 생산 중심 사고로, 그리고 언젠가는 이라는 막연한 꿈을 꾸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억을 모으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전 이게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실용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